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그 챕터 3에 있는 그 디바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2시간 동안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뤄질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진행됐었고 반도체 웨이퍼는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으로 그 무엇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즉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리와 어떤 그 역할들을 설명함으로써 다음 장에 이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디바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Identify difference between passive and active components. 즉 액티브 디바이스하고 패시브 디바이스들의 차이점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액티브 디바이스입니다. 즉 액티브 컴포넌트라고 해서 전류를 어떻게 증폭을 시키느냐 또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할 것이고요. 반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느 반도체 책이나 빠짐없이 또는 어느 반도체에 대한 강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PN 정션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그 자체가 PN 정션에서 시작이 됐고 PN 정션을 기본 메커니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PN 정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싱하고 포워드 바이어싱,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역방향 전원과 뭐 순방향 전원이라고 하는데 PN 정션과 연결된 그 PN 정션 다이오드 상에서의 역방향 전원인가와 순방향 전원인가, 즉 리버스 바이어스와 포워드 바이어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초창기의 반도체라고 하는 소자의 대부분은 MOSFET보다는 BJT였습니다. 즉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 증폭기로 흔히 많이 사용되는 소자인데요. 물론 TTL 로직에서는 그 증폭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로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그 BJT에 대해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기능하고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는지 회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단위 소자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그 CMOS에 대해서, 즉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CMOS에 대해서 AMOS도 아니고 BMOS도 아니고 왜 CMOS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CMOS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에 간략하게 MOSFET, 즉 CMOS, MOS라는 얘기가 바로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또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는 얘기인데 그것으로 구성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위에서 말씀드렸던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BJT와는 좀 다르게 FET,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CMOS를 만들어 놨는데 CMOS에서 나타난 레치업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디바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반도체 재료 및 공정에서 디바이스를 다루는 내용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다루는 내용들은 반도체 소자공학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겠지만, 이번 챕터를 구성한 이유는 저희가 반도체 재료 및 공정, 즉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그 가공되는 것들의 대상, 즉 뭘 만들 것이냐, 물론 가공이 되는 대상은 웨이퍼가 가공이 되지만 그 뭘 거기에다가 가공해서 만들어 놓을 것이냐에 대한 객체가 되는 그 반도체 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IC 커패시터라고 하는데, 커패시터라는 것은 축전기죠. 이제 전기를 충전해 놓을 수 있는, 담아 놓을 수 있는 것들을 커패시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하는 배터리라는 용어 말고 배터리라는 말 있죠. 배터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자, 어찌됐든 그 배터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커패시터예요. 커패시터는
전기를 저장하는 용량이다.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전기는 무엇인가? 전자는 무엇인가? 아직도 전기와 전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장황한 설명을 할 수 있어도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의를 혹시 내리실 수 있어요? 전기, 무엇이죠? 전자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 커패시터는 바로 전기라는 것을 담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만져도 만져지지도 않는 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커패시터고, 그 커패시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흔히 전자공학에서 흔히 배우는 전자기학 시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평행한 두 판에 어떤 유전체,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고 서로 다른 전압을 인가하면 이 안에 Q라는 전하가 축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커패시터예요. 즉 어떤 거든지 평행한 두 판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채워져 있으면 그 커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제가 손을 이렇게 했지만 손이 어떤 도체판이고 도체 안에 공기가 차 있어도 커패시터의 역할로 작용하죠. 물론 공기는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전기를 거의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커패시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따지면 완벽한 진공이 아니면 전기를 아주 작게라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저장이 안 된다고 할 정도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 있고 기판 위에 이 부분이 도체고 이 부분이 도체, 메탈 컨택이라고 하는 금속의 두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 안에 있는 물질, 즉 이쪽이 평행한 금속의 두 판이고 요 안에 물질이 바로 커패시터다. 즉 여기에는 전압을 인가해서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가 저장된다. 얼마만큼 많이 저장되는지는 용량에 따른 문제지만 어쨌든 전기가 저장된다. 어디에? 요 가운데 물질에. 왜? 평행한 두 판을 가지고 전압이 인가됐으니까.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어떤 물질이 차 있으니까 커패시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을 한번 보시죠. 즉 이 도체 컨택이라는 것이 메탈 컨택트 퍼스트 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진하게 되어 있는 영역이 폴리레이어입니다. 즉 퍼스트 도프트 폴리레이어, 폴리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 도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도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거죠. 도핑이 되어 있는 폴리실리콘 레이어가 한 층이 있고 위에 어떤 금속판이 있습니다. 또는 폴리실리콘 레이어가 있습니다. 즉 폴리 사이에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커패시터다. 그것은 무엇을 한다? 전기를 저장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패시터가 되죠. 즉 밑에 있는 디퓨전 된 영역, 물론 이거 실리콘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리콘에 P-로 도핑이 되어 있는 영역이니까 P-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전기를 통하긴 통한다. 잘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위에 도프트 폴리레이어가 있으니까 이 아래 위에 하얀 물질로, 빗금이 쳐 있는 물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위에 전극이 있는 영역만큼 교차되는 영역에서 뭐가 발생한다? 커패시터가 존재한다. 즉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자, 요런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기에 좀 어렵겠지만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맨 위에 있는 레이어리 세컨 N 플러스 폴리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가 폴리 영역이고요. 요거는 도체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회색으로. 그 사이에, 그 회색 바깥에 좀 옅은 회색으로 이렇게 물질이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물질이 차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에서 밑에 있는 전극을 보면 first N 플러스 폴리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바깥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 바깥을 차지하고 있는, 즉 잘 들여다보면 어디 부분은 평행하지 않지만 어느 부분은 평행하죠. 즉 마주보고 있는 그런 면들에서 커패시턴스가 발생하고, 즉 커패시터로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이런 모양들이 우리 반도체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D램의 메모리 셀들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 메모리에선 이렇게 만들었느냐? 커패시터라는 그 공식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보시죠. 빈종이 있으시면 연필을 잡으시고 C는 D분의 입실론,
기울여 놓은 거 있죠? 입실론 곱하기 A. 다시 한번요. C는 D분의 입실론 곱하기 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C라는 커패시턴스라는 그 용량은 거리, D분의 1이니까 거리가 길면 길수록 커패시턴스가 작아지죠. 즉, 어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커패시턴스가 작아져요. 반대로 D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패시턴스는 커지죠. 면적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패시턴스는 커진다. 그런 공식에 의해서 가장 면적을 넓게 하면서 가장 조밀하게 만들고, 즉 가장 주어진 영역 안에서 가장 많은 커패시턴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방법도 아니고 이런 방법도 아니고 이런 방법도 아니고 바로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집적화, 메모리의 집적화에서 이런 디자인이 사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어때졌나요? 굉장히 가까워졌죠. 이쪽의 거리보다 여기에서 나타난 요 두 개의 금속판 또는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도체판 사이의 도판 사이의 거리가 작아졌죠. 그래서 D가 작아지면서 C 값이 올라가고 A가 커지면서 다시 C 값이 올라가는, 그래서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고 더 큰 용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메모리 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IC상에서 커패시터를 구현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자, 페로시릭 커패시턴스라고 하는데, 페로시릭 커패시턴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생 커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기생 커패시턴스. 기생 그러니까 좀 뭔가 그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저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죠. 기생이 뭐죠? 그러면 또 딴 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기숙사 학생이 기생 아닌가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기생 커패시턴스, 우리 가끔 농담하면서 기생충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떤 사람이죠? 밥 먹고 나서 꼭 신발끈을 푸는 사람. 그러면서 풀렸다고 하는 사람. 밥값 안 내고, 그다음에 늘 옆에서 들붙어가지고 뭔가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흔히 우리가 기생충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로 그 쓰이는 기생이 바로 여기 페러시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페러시릭이 바로 어떤 기생이라는 그런 성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커패시터라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평행한 두 판을 가지고 또는 도체판 사이에 어떤 물질을 채워야지 커패시터가 생기는데, 또는 커패시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려고 하지 않은, 그러니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커패시턴스가 생길 경우에 원치 않았는데 그냥 거기에서 내재적으로 들붙어서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페러시릭 커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직 그림이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이에 페러시릭 커패시턴스가 존재해요. 어디 존재하죠? 그림 보시기 것처럼 이미터하고 콜렉터라고 되어 있는 E하고 C 사이에서 커패시턴스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여기도 전기를 통하고 여기를 전기를 통하고 뭔가 다른 물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E하고 B 사이에,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N하고 P지만 요 겹쳐 있는 영역, N과 P가 만나는 그 영역에 어떤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 바로 베이스하고 콜렉터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 성분에 마찬가지로 N과 P가 만나는 그 부분, 또는 P와 N이 만나는 그 부분에서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커패시턴스를 우리가 만들려고 했다 안 했다? 사실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PN 정션을 만들다 보니까, PN을 조합해서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생 성분들은 떠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떠안고 가는 걸 최소화하거나 또는 이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또 차근차근 마련해 봐야 되겠죠.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BJT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FET라고 해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의 모양이 서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동작하는 메커니즘이나 구조는 좀 다르지만 이 뒤에서 간단하게 좀 동작하는 구조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FET도 마찬가지로 동작하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이 커패시턴스를 한번 볼게요. 이 안에서도 내재되어 있는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 성분 소스 S라고 되어 있는 소스하고 D라고 되어 있는 드레인 사이에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스의 영역 N이라고 되어 있는 소스의 영역과
여기 N이라고 되어 있는 드레인 영역 사이에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G라고 되어 있는 게이트 사이하고 이 밑에 있는 도체판하고, 도체판이라는 것은 기판이 되겠죠. 기판이 그라운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면 어쨌든 전압이 걸리게 되고 두 전극 사이에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 이해되시죠? 소스하고 게이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가 동일한 전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압이 인가가 된다면 그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서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커패시턴스가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즉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나 FET나 내재적인 커패시턴스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서 액티브 컴포넌트를 설명드릴게요. 액티브 컴포넌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바로 커패시턴스라는 것은 나중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딜레이를 만들어내는 그 요소를 나타내고요. 저항이라는 것은 패시브 컴포넌트지만 전력을 소비하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낮아지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딜레이가 생기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작은 신호가 나오는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바로 어떤 형태의 액티브 컴포넌트들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액티브 컴포넌트에서는 PN 정션 다이오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BJT,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PN 정션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이오드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하시죠? 다이오드 많이 들어보셨는데, 다이오드는 회로에서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한쪽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끔 만드는 소자를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는지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공학 시간이라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어느 쪽으로 전기가 흐를까요? 1번 오른쪽에서 왼쪽, 2번 왼쪽에서 오른쪽. 자, 1번 손 드세요. 자, 2번 손 드세요. 자, 정답은 몇 번? 자, 1번은 오른쪽에서 왼쪽, 2번은 왼쪽에서 오른쪽.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렸죠? 1번 손 드세요 그랬을 때 제가 1번 손을 들었어요. 왜 그렇죠? 삼각형이 그쪽으로 흐르게 그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오드는 원래 그렇게 된 성격 때문에 다이오드를 그렇게 나타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막대기는 뭐죠? 전류가 들어오지 말라고, 즉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지 말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그려놓은 거죠. 자, 다이오드는 뭐다?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잘 흘리고 한쪽 방향으로는 잘 못 흘린다 라는 것이 바로 PN 정션 다이오드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PN 정션 다이오드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듭니다. 처음에 실리콘 기판이 있으면 그 실리콘 기판의 어떠한 일정 부분은 마이너스로, 즉 N타입으로 아주 강하게 도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N타입으로 도핑된 영역 내부 안에 다시 P타입으로 또 도핑을 해줍니다. 그러면 P하고 N의 어떤 PN 정션, P하고 N이 만나는 그 만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만나는 부분이 생기면 참 신기하게도, 저도 아직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서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확산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한여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학생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크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학생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여름에. 싫죠. 이유는 디퓨전 되기 때문에. 어디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디퓨전 하기 때문에. 제가 향수병을 이렇게 딴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향수의 농도가 높은 병에서 향수의 농도가 낮은 쪽으로 확산이 되죠. 즉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농도가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농도보다 많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농도가 이쪽으로 일부 흡수가 돼서 확산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플러스가 반대쪽으로 확산을 합니다. 그럼 확산을 하고 난 빈 자리는 어떻게 되죠? 자리가 비게 되죠. 그걸 우리가 공핍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자나 어떤 일렉트론이나 홀이 존재하지 않는 그 빈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 영역이라는 것은 전기적으로 빈 영역이고 물질은 실리콘으로 차 있는 거죠. 자, 전기를 통하는 영역, 전기를 통하는 판, 통하는 판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중간에 어떤 물질로 차 있으니까 뭐라? 커패시터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흔히 이 PN 정션 다이오드를 만들 때 요 두 부분을 이제 컨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메탈을 놓고 여기다 메탈을 올려서 전극을 인가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고 한쪽은 안 흐릅니다. 즉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잘 갑니다. 이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 수 없는지는 여기에서 표현해 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있는 영역이 P타입의 실리콘, 즉 P가 많이 있는 영역이고요. 이쪽은 N이 많이 있는 영역이에요. 많이 있다는 얘기는 전부 다 그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라서,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녀석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가운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중성이 되면서 전기적으로 넘지 못하는 뭐가 생긴다? 담이 생긴다. 즉 전위 장벽이라고 하는 어떤 담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어떤 커패시턴스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기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움직일 때는,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봤을 때 이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는 쪽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 즉 이 방향으로는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방향으로는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이 전위 장벽 때문에. 자세한 건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쉽겠죠. 전자는 실제 전기를 띤 입자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눈썰매 타고 내려가기 쉽겠죠. 그러나 눈썰매 타고 내려간 애들이 눈썰매를 끄집어 갖고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물론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었던, 에너지가 높이 있었던, 존재했던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전자들이 포텐셜 힐, 즉 전위 장벽을 이렇게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 가기는 굉장히 쉽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플러스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어렵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류는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즉 전자는 전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이고 라고 중학교 때 배우셨던 그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이게 기억나실 거예요.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이고, 또는 전자의 방향은 전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이고,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전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니까 전류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P타입에서 N타입으로 전류가 흐르기가 쉽다. 반대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전위장벽 때문에. 자, P타입에서 N타입으로 전류가 흐르기가 쉽다. 아까 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P타입에서 N타입으로 전류가 흐르기 쉽다. N타입에서 P타입으로 전류가 흐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전위장벽 때문에. 뭐가 만들어낸? PN 정션이 만들어낸 전위장벽 때문에. 그래서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에노드라고 되어 있는 이 플러스에서 캐소드라고 되어 있는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기가 쉽다. 그래서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PN 정션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쪽에 3V의 전압을 가했습니다. 즉 3V의 전압을 가했는데 P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고 N에는 플러스 전압을 가했어요. 전구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자, 50대 50이에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왜냐하면 램프가 지금 꺼져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에선 램프가 켜 있거든요. 자, 전기가 왜 안 들어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교실에 20명의 남학생과 20명의 여학생이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가운데 잘 안 섞이고 줄도 만들어 놓고, 그죠? 잘 섞이지도 않고 짝지어서 앉으라 해도 서로 눈치를 막 보고 있죠. 그런데 강의실에 갑자기 이게 여학생이었죠?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는데 여학생들이 앉아 있는 창밖에 아주 멋진 남학생이 왔어요. 그 남학생이 아니라 누가 왔다고 할까요? 요즘 잘 누가 유명한가요?
뭐 저기 갓 제대한 천명훈 씨, 뭐 이런 하여튼 그 잘생긴 미남 배우가 왔다고 칩시다. 뭐 공유 씨나 아니면 저기 장동건 씨나 또는 뭐 누가 왔다고 칩시다. 자, 앞에 창가에서 매달리면 창가에 와 있으면 이 여학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같은 방에 있는 남학생들한테 갈까요? 아니면 창밖에 있는 잘생긴 이거 연예인들을 향해서 갈까요? 당연하죠. 잘생긴 연예인들을 향해서 가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서는 서로 가까이 하고 싶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 마이너스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쪽에 있는 플러스는 딸려오게 되죠. 반대로 이쪽에 있는 플러스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오른쪽에 남학생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불행히도 또는 다행히도 요 창밖에 누가 왔어요? 소녀시대 멤버들이 와 있어요. 이 남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방에 있는 여학생들은 눈에도 안 보이죠. 왜냐하면 소녀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학생들이 어디로 가요? 소녀시대가 있는 이쪽 창가로 가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핍층, 즉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더 벌어지죠. 전이장벽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커지죠. 그래서 전류가 더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안에 어떤 장벽이 더 깊게 넓게 높게 세워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다. 그게 바로 리버스 바이어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리버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즉 P라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가하고 N이라는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가하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서로가 갈라져서 포텐셜 힐, 즉 전위 장벽이 높아져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높다. 반면에 다른 슬라이드입니다. P타입이 있는 영역과 N타입이 있는 영역에 같은 방향의 전류를 인가해주면, 즉 플러스가 있는 방향에 플러스를 인가해주고 마이너스 있는 방향에 마이너스를 인가해주면 이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내죠.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플러스가 밀어나지고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쪽 마이너스를 밀어내죠. 어디 쪽으로? 서로 공핍층으로. 서로가 밀려나니까 어때요? 공핍층이 줄어들죠. 전이장벽은 낮아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여기에 마이너스가 뚫고 지나가서 입자들이 통과하게 되는, 전이장벽을 넘게 되는, 그래서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다이오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가해야 되는 동작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작 전압이 바로 PN정션 다이오드의 공핍층에 갖고 있는 전이장벽이라고 보시면, 그 전이장벽을 넘는 만큼 에너지를 가했을 때 바로 비로소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도선이 회로가 형성이 돼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어떤 방향이죠? 전류는 P에서 N으로, 즉 P타입 물질에서 N타입 물질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유는 일렉트론이 N타입에서 P타입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P타입에서 N타입으로 흐른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뒷슬라이드로 돌아볼게요. P에서 N으로 전류가 못 흐르죠. 왜냐하면 서로 밖에 있는 애들이 끌어당겨서 전이장벽이 높아졌으니까. 아까 처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죠. N에서 P로는 흐를 수 없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전류가 막혀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반도체의 아주 기본적인 PN정션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N정션 다이오드가 과연 어떻게 동작하느냐? 저희가 얘기했듯이 정션 볼티지라고 하는 정션 전압이 대략 0.3, 0.2, 0.4 뭐 요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요 정도의 전압 이상 가해지게 되면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주어진 만큼 충분히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요. 리버스 바이어스로 전류를 가하게 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죠. 완전히 안 흐른다는 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것을 리버스 바이어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사실 그런데 조금은 흐른다. 얼마만큼? 거의 안 흐르는 만큼. 그래서 안 흐른다. 마이너스 100V 정도 가하면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것은 이 PN정션 다이오드가 고장나서 못 쓰는 그런 브레이크다운이 아니라 PN정션이라는 구조 자체가 깨진다. 그런데 현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반도체에다 DC 100V를 인가하겠습니까? 파워 반도체가 아닌 이상.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두고 있는 영역은 요 영역입니다. 10V 미만, 5V 미만, 마이너스 5V 미만의 마이너스 10V 미만의 요 영역과 여기 스케일이 좀 다르죠. 0.4V, 0.8V, 1.2V, 1.6V 정도 되는 또는 5V 정도 되는 요 범위 안에서의 동작을 우리가 그 PN 정션 다이오드에 인가하기 때문에 동작점을 인가하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뭐 망가진다거나 뭐 고장난다거나 하는 일은 그리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forward bias와 reverse bias, 즉 플러스에 플러스를 가하는 것과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동작을 저희가 그 PN 정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 전위 장벽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BJ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BJT라는 것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바이폴라다. 즉 폴라가 몇 개다? 두 개다. 바이시클은 뭐죠? 시클이 두 개다? 그렇죠? 비슷한 사이클이 두 개다. 두 개 있는 돌아가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바이시클이라고 하는 거죠. 뭐 바이사이클 하셔도 괜찮지만 자, 바이폴라다. 뭐가 두 개다? 폴라가 두 개다. 아까 PN 정션에서는 P와 N이라는 극성이 몇 개다? 한 개이기 때문에 그냥 유니폴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폴라 또는 PN 정션 다이오드라고 붙입니다. BJT에서는 바이폴라라는 의미는 바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극성이 두 개예요. 즉 여기서 여기도 P고 여기서 여기도 P가 있기 때문에 PN, PN이죠. 뭐 쌍피예요? 쌍피 아니고 요쪽에 PN 정션이고 요쪽에 PN 정션이고요. 자, 요쪽에서는 그러면 뭐 쌍N이에요. 저쪽에 쌍피면 여기서 N이라서 PN과 PN 극이 두 개예요. 극이 두 개가 마주고 하고 있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P에서 N으로 흐른다. 그러면 N에서 P는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안 흐른다. N에서 P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간 놈이 없는데 나갈 수 있다? 없다. 이상하죠. N에서 P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P에서 N으로 들어간 놈이 없는데 나갈 수가 있나 없나? 없죠.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압을 인가해 주냐에 따라서 전류가 증폭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P에서 N으로 갈 수 있죠. 다행이네요. 그런데 N에서 P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전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P에서 N으로 갈 수 있죠. N에서 P로 못 가죠. 그래서 못 가요. 어차피 못 가는 거 아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를 보면 뒤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PNP나 NPN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를 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바이어스를 인가해 줍니다. 즉 전압을 인가해 줍니다. PN 정션 다이오드가 두 개 붙어서 바이폴라라고 하고 구조에 따라서 NPN이나 PNP냐로 나누게 됩니다. 즉 NPN이냐 PNP냐로 나누게 되고요. 흔히 우리가 명명을 짓는데 이 단자를 명명하는데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미터라는 건 뭐죠? 뭔가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입자들이 나오는 데가 이미터예요. 자, 그럼 이미터라고 하시는 것은 나온다. 베이스는 공통이다. 또는 가운데 있는 영역이다. 콜렉터는 수집하는 거다. 모인다. 그쪽으로 모인다. 그래서 여기를 이미터라고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 이미터라서 캐리어라고 하는 어떤 입자들이 즉 전자들이 어디에서 방출된다? 이미터에서 방출된다. 뭘 통과한다? 베이스를 통과한다. 그 다음에 콜렉터로 모인다. 라는 의미의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가 있고요. 이미터 여기서는 아까 왼쪽에서는 N이었지만 PNP에서는 이미터에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입자들은 P라는 거죠. P타입의 물질이 어디서 어디로? 이미터에서 베이스를 지나서 콜렉터까지 모인다. 그래야만 전류가 통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인가해요. 자, 어떤 전압이죠? 포워드 바이어스인가요? 리버스 바이어스인가요? 자, P는 플러스니까 플러스에 플러스를 인가하니까 오케이. 포워드 바이어스네요. 포워드 바이어스면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P에서 N으로 흐른다. 그런데 입자는 캐리어라고 하는 일렉트론들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쏘아진다. 즉 이미터가 방출한다. 방출시킨다. 어디로? 베이스로 방출시킨다.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입자로 봅시다.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미터에서
쏘아진 일렉트론이라는 것이 베이스로 들어가게 된다. 자, 베이스로 들어간 영역에서 이쪽에서는 바로 무슨 바이어스가 가해졌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가해졌죠. 즉 N에 플러스가 가해졌으니까 전위 장벽이 막 벌어져요. 넘을 수 없을 만큼 막 벌어지다가 얘네들 땡기는 힘이 강하니까 이쪽 플러스에 있는 애들을 확 잡아 당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브레이크다운 현상처럼 일어나서 포텐셜이 힐이 낮아져서 이쪽에 들어온 애들이 일로 쑥쑥쑥쑥 새 나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들어간 것 대비 나간 것이 얼마만큼의 전류가 발생했느냐가 바로 증폭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이 NPN 디바이스에서는 일렉트론들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서 전류는 어디로 흐른다? 전자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움직인다. 전자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류는 거꾸로 이렇게 흐른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우리가 이쪽에 달아놓은 램프에 불이 켜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PNP BJT 같은 경우에도 반대 역할이에요. PNP BJT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보시면 되겠지만 PNP보다 NPN이 더 많이 사용되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만들기 쉬워서. 두 번째, 복잡해서. 세 번째, 나도 모르겠으니까. 네 번째, 사람들이 쓰니까. 아닙니다. 일렉트론과 홀이 갖고 있는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일렉트론들은 날씬히,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홀은 뚱뚱이, 그래서 더 적은 속도로, 더 늦은 속도로 움직여요. 즉, 저는 홀이고, 여러분들은 일렉트론이라고 가정을 하면 같은 거리를 누가 더 빨리 달릴까요? 물론 가속을 받으면 제가 빨리 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달리기 속도가 더 빠르니까. 즉 이동도가 빠르니까. 어려운 얘기로 하면 모빌리티라고 하는 수치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1360, 460. 자, 5번만 반복해 봅시다. 시작. 1360, 460. 따라 하시라니까요. 더 도움이 돼요, 이거. 1360, 460. 1360, 460. 1360, 460. 1360, 460. 한 번만 더요. 1360, 460. 뭐가? 일렉트론의 모빌리티는 1360이고요. 홀의 모빌리티는 46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상온에서 그 정도 되는데요. 1360, 460. 누가 더 커요? 460이 커요? 1360이 크죠? 몇 배 정도 커요? 3배 정도 크죠? 그래서 얘네들 단순한 속도가 PNP보다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PNP 디바이스보다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NPN 디바이스가 속도가 몇 배 빠르다? 3배가 더 빠르다. 자, 아주 정확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던 것들은 NPN이냐 PNP냐. NPN이 빠르다. 왜 빠르냐면 1360, 460 때문에. 자, 기억하시죠? 1360, 460. 1360은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고 460은 홀의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1360을 갖고 있는 일렉트론이 3배 정도 더 빠르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BJT를 만들 때도 그렇고 FET를 만들 때도 그렇고 N타입의 물질로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럭처를 보면 실제 만들 땐 이렇게 만듭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별로 복잡한 건 없어요. 원래 이 네모난 전체가 실리콘이었고요. 그 안에 콜렉터가 되는 부분에 P가 있으면 N으로 주입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되는 요 영역에 P로 주입하고 이미터가 되는 요 영역에 N으로 주입하면 우리가 NPN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기판이 N타입 기판이었으면 PNP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BJT, N타입의 BJT를 만들기 위해서는 NPN BJT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P타입의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해서 NPN을 서로 교차해가면서 이온을 주입해주면 또는 디퓨전을 해서 만들면 BJT, 전류를 증폭하는 BJT를 만들 수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BJT를 만드는 강좌는 아니고 FET를 만드는 강좌라서 뭐 아주 심도 있게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상으로 봤을 때 PNP냐, NPN이냐, PN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는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쇼키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데, 쇼키 다이오드 부분은 요 서로 같은 PN 정션을 이용하진 않습니다. 즉, 보시다시피 이쪽에도 N이고 이쪽에도 N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이 농도가 높죠?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농도가 높은 거예요. 즉, 플러스가 더 높고 마이너스가 높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농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아까 다이오드 그림하고는 이상하네. 표시 맞죠? 원래 다이오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쪽으로 흐르네. 라는 표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쇼키 다이오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드밴티지. 쇼키 다이오드의 어드밴티지는 fast switching time from on to off. on off가 굉장히 스위칭 타임이 빨라요. 그래서 조금 그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는 시스템에서는 다이오드를 쓰긴 쓰되 어떤 다이오드를 쓴다? 쇼키 다이오드를 쓴다. 쇼키 다이오드를 쓰는 이유가 바로 PN 정션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같은 N타입의 정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PN이 극복해야 되는 포텐셜을 극복할 필요가 없고 NN, 자기들이 농도 차이가 갖고 있는 작은 포텐셜만 극복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자를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강좌에서 중요한 점은 아니고요. 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예전에 많이 사용됐었어요. 그래서 바이폴라 IC 테크놀로지는 제일 처음에 개발됐던 반도체이기도 하고 실제 아날로그에서 많이 사용됐는데 요즘은 이제 스위칭 기능들을 5V 플러스 5V냐 뭐 0V냐 또는 마이너스 5V냐에 따라서 스위칭 동작을 가지고 디지털 서킷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효율은 좀 떨어지고요. 그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어디에 좋았냐면 그 패스트 스피드가 아주 스피드에서 좋았고 견고했고 파워 컨트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이 파워 컨섬션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스위칭 스피드도 물론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 하이 파워 컨섬션 부분에서 더 많은 파워를 소비해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그만큼 많이 써야 되니까 제가 아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배터리를 하루에 여러 번 교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BJT로 IC를 만들었을 경우에. 물론 일부 IC는 BJT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BJT로 만들었다면 아마도 하루도 못 가서 배터리를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교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MOS-FET라는 것을 만들고 그런 그 MOS-FET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모바일 단말 기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MOS-FET라고 하는 것들은 특별하게 Field Effect Transisto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Field Effect, Field 어떤 장, 전기장, 자기장들은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의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MOS-FET도 마찬가지로 N타입의 MOS-FET다, P타입의 MOS-FET다라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즉 아까 NPN, BJT를 얘기하듯이 NPN 타입처럼 N이 주가 되는 NMOS가 있고요. P가 되는 PMOS가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다룰 것은 NMOS와 PMOS를 어떻게 우리가 동작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해야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할지, CMOS 테크놀로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장점, FET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는 low voltage and low power requirement. 동작 전압이 낮아요. 그래서 낮은 전압을 인가해도 되니까 전력이 덜 소모된다는 거. P는 I 곱하기 V라는 공식에 있어서 V라는 전압이 낮아지니까, 인가되는 전압이 낮아지니까 P라는 값은 낮아진다. 즉 전력 소모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BJT하고는 조금 사뭇 다르게 생겼죠. 제가 흔히 아까 수도꼭지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NMO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NMOS라는 것은 움직이는 애들이 뭐다? N이다. PMOS라는 것은 움직이는 애들이 뭐다? P다. 아까 NPN 트랜지스터에서, BJT에서 NPN 트랜지스터는 뭐가 움직인다? 일렉트론이 움직인다. N이 움직인다. 2m에서 나가는 애들이 뭐다? N이다. 자, 슬라이드 몇 개 뒤로 한번 감아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PMP, BJT에서 뭐가 움직인다? 입자가 뭐다? 홀이다. P다. P가 움직인다. 자, NMOS에서는 뭐가 움직인다? N이 움직인다. PMOS에선 P가 움직인다. 이해되셨죠? 자, NMOS에서 PN 정션을 만들 수밖에 없어. 만들려면 실리콘은 무슨 타입 실리콘을 써야 된다? P 타입의 실리콘을 써야 된다. PMOS에서는 뭘 만들려고? PN 정션을 만들어서 어떤 반도체에 동작을 하게 하려면 뭘 써야 된다? N 타입의 실리콘 써야 된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을 하면 서로 바꿨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기가 뭐다? PN 정션이다. 됐죠? PN 정션이다. PMOS에서도 마찬가지로 PN 정션이다. 마찬가지로 PN 정션이다. 아까하고 이름이 달라졌죠? 아까는 뭐였죠? 방출하는 에미터. 뭘 지나서? 베이스를 지나서. 어디로 만나요? 콜렉터로 만나는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터미널들이. 그렇죠?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EBC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MOS FET에서는 뭘 갖고 있다? 게이트가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다. 게이트가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공부를 하시긴 하셨는데 2% 부족하게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MOS FET에서 소스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를 찾으세요. 이상하죠? 없어요. 이름이 달라요. 왜냐하면 동작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NMOS에서는 마찬가지로 게이트가 있고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다. 자, 게이트는 뭐죠? 문이에요. 문을 잠가 놓으면 출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도꼭지를 잠가 놓으면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게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소스는 뭐죠? 학생들한테 소스는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관연도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음식점 가서 소스는 뭐죠? 그 위에 덮밥 뿌려 먹는 거. 그거 말고 저희가 흔히 소스라고 하면 뭐죠? 아, 어떤 자료가 나오는 원천, 뭐가 나오는 원천, 또는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소스예요. 드레인이라는 것은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싱크대에 보시면 그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하수 그 목욕탕, 여러분 그 베스트업에 가시면 그 물 빠져나가는 것을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캐리어라고 하는 입자들, 움직이는 입자가 뭐다? PMOS에서는 P라는 입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소스에서 나온다. 어디로 간다? 드레인으로 빠져나온다. 언제? 게이트가 열렸을 때. 됐어요? 다시 한번요. 게이트가 열렸을 때 P라는 입자가 소스에서 나와서 드레인으로 빠져나간다. 만약에 게이트가 닫혀 있다면 소스가 P에서 나와서 드레인까지 가지도 못한다. 됐었죠? N타입이라면 게이트가 열려 있을 때, 아직 안 열려 있지만 열리게 되면 소스에서 뭐가 나온다? 일렉트론이 나온다. 전자가 나온다. 전자가 어디로 간다? 드레인으로 빠져나간다. 자, 한 가지 더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는 움직이는 입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갔죠. 즉 캐리어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움직였죠.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전류가 이동하는, 홀이 이동하는 방향은 전류가 이동하는 방향과 같다. 그래서 전류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움직였습니다. 맞죠? NMOS에서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입자들이 움직였어요. 일렉트론이 움직였어요.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른다. 다시 한번요. 헷갈리시죠? 입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른다. 뭐가? PMOS는 입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른다. 그래서 전류도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른다. NMOS에서는 입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른다. 그래서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른다. 자, 입자, 소스, 드레인. 됐죠? 전류, 소스, 드레인. 입자, 소스, 드레인. 전류, 드레인, 소스. NMOS와 PMOS가 서로 다르다. 이해되시겠죠? 다르다. NMOS는 움직이는 애들이 N이다. PMOS는 움직이는 애들이 P다. 라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데 회로적인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무시하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은 어떻게 열리느냐? 문은 열어줘야 열리죠. 문은 아무 때나 열렸다 닫혔다 하면 그게 문이 되겠습니까? 수도꼭지가 자기 마음대로 물이 수도꼭지가 열렸다 잠겼다 하면 안 되죠.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게이트에 우리가 전압을 가하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필드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쪽에 P타입 물질로 돼 있죠. 가운데가. 여기는 N타입이지만 이 게이트 밑에를 볼게요. 이 부분이 빗금쳐 있는 부분이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해서 전류가 통하지 않게 유리막으로 막아놓은 부분이에요. 유리막으로 막혀 있으니까 전류가 통하지 않죠. 의심되세요? 창밖에서 누가 220V 선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전기 고문한다고 유리창에다 대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시잖아요. 백열 전구 집에서 전구 켜놓은 상태에서 가시는 분이 있으시죠? 뜨겁지만 않다면. 어떻게 갈 수 있죠? 유리가 전기를 안 통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믿어주세요. 게이트에서 게이트 옥사이드 부분은 전류가 안 통해요. 정상적일 때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P타입의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즉, P타입 물질에 N이라는 물질이 N까지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는 PN 정션이고 PN 정션이니까 서로 갈 수 없는 조건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를 일부 요 표면을 N으로 만들어주면 N 같은 물질이니까 전기가 쉽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N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위에 어떤 전압을 가해야 되죠?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이 안에 아주 소수 존재하던 N들이 위로 고고싱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N이라는 형태의 그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죠. 어떻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위에 게이트에 플러스라는 전압을 인가하면 이 게이트는 플러스로 쭉 대전이 되고요. 대전이 된 것 때문에 이 밑에 홀들이 멀어지게 되죠.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내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끄집어 당기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채널이 형성되게 되면 캐리어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소urce에서 드레인으로 움직이게 되죠. 즉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urce로 흐르게 되죠. 자, 혹시 전자공학에서 회로를 조금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을 그렇게 인가할 수밖에 없었죠. 플러스잖아요. 여기에 N에다가 드레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일렉트론들이 어디로 가죠? 얘가 소urce에서 드레인으로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죠. 그래서 전류는 이런 식으로 드레인에서 소urce로 흐르게 되는 역할이 있게 됩니다. 아마 동작 원리를 이것들을 한 시간 안에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동작 원리를 하는 디바이스를 앞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바라봐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 엔모스 트랜지스터부터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